네, 계속해서 신동근 후보가 황우여 후보에게 자유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또 누리과정 예산 방치로 인한 보육대란으로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으로 이 문제의 장본인이셨던 분이 지금 새누리당의 황우여 후보이십니다. 그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는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되지도 했고, 또 세월호 사건 때 사망한 다른고 기관계 교사가 순직 처리가 되지 못해서 낙선운동 대상자로 되기도 했습니다. 장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이 볼 때는 자신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감투만 쓰고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당 일입니다만 서초구에서는 경선을 피하고 용산구 공천을 추천하자 조인선 의원은 서초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고 사양했습니다. 근데 오선식이나 하신 분이 어찌 거기서 컷오프 직전에 가셔서 여기까지 또 밀려오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바로 잡기의 교과서 문제가 질문이 되셨는데,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 형태로는 헌재도 인정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정제냐 아니면 국정이냐 하는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 때 주로 그 좌경화된 교과서라는 문제가 나와서 계속 그것이 논란이 되다가 이제 수정 명령을 통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더니 출판사는 미온적으로 조금씩 고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자는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주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제가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보수층에서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강력히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좋은 교과서를 만들면 되고 이제 곧 나올 텐데, 내용을 보시면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 보육 대란 문제는 이것이 2012년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16년도에도 지난 예산. 네, 신동근 후보님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서구는 그간의 후보를, 국회의원을 강화 출신 후보로 20년을 뽑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만의 선거구가 돼서 서구 주민을 대표하는 첫 선거가 되었는데, 또다시 타지역 출신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직전까지 오선을 하셨던 분이 여기 대표를 하겠다고 또 오셨어요. 근데 또 같은 당 새누리당 출신의 젊은 지역 정치인 홍순목 후보가 후보 등록 하루 만에 포기를 정책으로 선언했는데, 이 과정에 어떤 압력이 있으셨는지요? 국회의원은 저는 인천 토백입니다. 동네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친설구로서 이제 최초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당으로서는 이 지역이 워낙 중요하다고 보고 저한테 이제 아주 간곡한 청을 했습니다. 마땅히 올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이제 중진이나 이런 선배가 그 험지를 택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당의 관행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걸 마다하기가 어려웠고,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송도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을 했던 과정을 제가 지켜본 사람으로서 서구를 반드시 이번에 신도시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을 박차를 가해서 내가 인천이 키워준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쏟아서 서구 이 북부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야 내가 지내왔던 그 송도나 서구가 함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충정을 알아두시고 이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용 후보가 두 후보에게 자유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황우여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여 후보님은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예. 현재 지역구가 어디시죠? 현재 19대 때는 그렇죠.
해경부가 37년 인천시대를 마감하고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바다도 없는 세종시로 이전을 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그 이전이 확정되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 황우혁 후보님께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셨죠. 자신의 지역구인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전을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경부부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네, 해양경찰청 자체는 이제 그 세월호 침몰 사고의 대국민 사과적 또 전반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전해 가는 것은 해양경찰청 이전이 아니라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의 257명의 직원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동안 약화되어 있던 인천의 서해 해양청을 더 가미해서 인천해양경찰서에 더 강화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로 1875명의 그러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격화돼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저를 비롯한 인천의 여야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해서 국무총리 면담이나 또 해경안전본부와의 협의 그리고 또 이 위원장이 계셔요.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숙의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의 면담 이런 것을 저는 이제 강요지만 주선하고 저 자신이 여러 가지를 했으나 이것은 국가적 결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인 보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선 의원을 지내시고 장관의 부총리 겸까지 지내셨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신 분이 우리 검단 신도시를 이렇게 발전하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좀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인 그야말로 참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안전처에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장관급으로. 그래서 소방과 해양의 안전을 재편해서 하는 국가적인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강요나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물론 충분히 우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러한 정부의 한 큰 굉음을 내는 변동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러나 또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비롯해서 또 많은 국공립의 기관 설치 또 지원은 또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에 대응하는 좋은 기관의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면서 일을 하겠다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이제 본부입니다만은 이것은 경비 파트죠. 정책 기획 파트는 세종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고 이것을 보다 더 잘 효율적으로 특히 이제 그 중국 불법 어선을 막는 문제 같은 것을 더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